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단점이 이 메뉴나 인터페이스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PC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놔도 나중에 그 영상 보고 하려고 하면은 위치들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제 제가 최신화를 시켜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거래소는 비트겟 해외 거래소입니다. 비트겟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선물 거래 4대 선물 거래소죠. 그래서 업비트하고 연동을 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제 유튜브 영상 하단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에 가입 링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겟 가입 링크가 나오니까 이거를 클릭하시면 거래소 가입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가입도 편할 뿐더러 거래 수수료 할인도 적용이 되니까 반드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요. 보시면은 이메일과 모바일 둘 중 하나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패스워드 비밀번호 적으신 다음에 여기 추천인 코드에 ITF 적혀있는 거 확인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쭉 내리셔서 동의하고 18세 이상이다 해서 계정 만들기를 하면은 여기 적은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가입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가입 자체는 금방 할 수 있고요. 가입 후에 비트겟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 상단에 여기 비트겟 누르면 비트겟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도 이동하니까 그래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이메일하고 비밀번호 아까 가입한 대로 쳐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인증하는 거 날아오고 인증하면은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퍼즐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드래그해서 하는 퍼즐 있고 이렇게 그림 찾는 거는 오른쪽 위에 같은 모양 그림 모양하고 똑같은 걸 고르는 건데 주전자 그림이죠. 그러면은 주전자 3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피싱 사이트 방종으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물어보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제대로 닷컴 맞게 들어왔다 하는 거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메일로 인증번호가 날아오고 저 같은 경우는 구글 OTP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쳐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일단은 이메일 인증만 먼저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컨펌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돼요. 매번 이렇게 뜨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첫 끼기 인증할 때만 뜨는 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이런 거는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 X 닫아주셔도 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탭비트라고 한국어 한글 지원 해외 거래소에 대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OKX 같은 경우는 한국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고 싶다, 한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올린 탭비트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영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겟 거래소로 계속 해볼게요. 이제 로그인이 되면 여기 오른쪽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생기고 그리고 위에 여러 아이콘들이 추가로 생깁니다. 여기 지갑 모양 아이콘 있죠. 지갑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내 코인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엔 여기가 눈이 닫혀있고 별별별로 뜰 건데 그러면은 별 이 눈 감겨 있는 걸 눌러주면 이렇게 숫자가 뜨게 되고 오른쪽 옆에 쐐기를 누르면 이게 기준을 비트코인으로 볼 것인지 BTC로 볼 것인지 USDT로 볼 것인지 뜨는데 USDT라는 거는 US 달러 테더라고 해서 달러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기 좀 편하니까 달러로 보실 수 있게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현황을 볼 수 있고 왼쪽에 스팟 눌러볼게요. 스팟이 있고 그 아래 마진이 있고 퓨처스가 있는데 우리가 선물 거래 흔히 마진 거래라고 하는데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는 롱숏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거든요. 선물 거래는 퓨처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는 업비트하고 다르게 현물 거래냐 선물 거래냐에 따라서 지갑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팟은 현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현물 거래용 지갑 그리고 나중에 선물 거래를 할 거면 이 퓨처스라는 선물 거래용 지갑으로 스팟에 있는 거를 퓨처스로 옮겨줘야 돼요. 그것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업비트에서 송금용 코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스팟에서 리플을 입금 받아 보겠습니다. 송금용 코인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리플하고 트론이 대표적인데 리플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리플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서치란에다가 XRP라고 쳐줍니다. 영어로. XRP가 리플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XRP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디파짓이 입금, 위드드로가 출금, 입금 출금은 거래소 간 이동을 하는 거고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스팟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쓸 거고 지금은 디파짓을 입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트워크를 고르세요라고 뜨는데 네트워크는 보통 리플 하나만 뜨거나 거래소에 따라 한 2개 정도 뜨는데 일단은 리플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눌러서 여기는 하나밖에 안 뜨네요. 리플이라고 뜨죠. 리플 네트워크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입금 지갑 주소가 뜹니다.
리플 입금 주소가 뜨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주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태그라고 해서 숫자도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금 주소가 계좌번호 같은 건데, 계좌번호가 1단계 계좌번호, 2단계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론은 태그가 필요 없는데 리플이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좀 귀찮더라도 같이 둘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 영어 숫자 섞여서 길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주소입니다. 코인 주소고, 이 밑에 이렇게 숫자가 길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태그입니다. 그래서 입금 받을 때나 혹은 다른 데로 출금하시도 마찬가지고, 해당 거래소의 입금 주소를 입력할 때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주소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태그도 같이 꼭 넣어야 돼요. 태그를 만약에 빼먹고 안 넣었다 그러면은 코인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붕 떠서, 업비트 같이 국내 거래소에서 잘못됐다 한 경우는 뭐 고객센터에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태그 까먹지 말고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손으로 다치다 보면은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네모 2개가 복사 버튼이거든요. 이 복사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카피드라고 뜨는 걸 확인할 때까지 해서 버튼을 눌러서, 숫자도 이거 직접 치려고 하면 오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트겟 리플 입금 주소를 업비트에 출금하는 데다가 붙여 넣으면은 업비트에서 여기 비트겟으로 리플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업비트에 가서 송금용 리플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일단 로그인을 했고요. 상단에 거래소를 눌러서 오른쪽에 코인 이름 보면은 보통 거래 대금 순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리플이 웬만해선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있죠. 리플 눌러주시고, 없으면은 검색창에다가 리플 치시면 되고, 리플 눌러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리플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리플 밑으로 좀 내리시면 매수 창이 뜨죠. 5만원치만 연습으로 사보겠습니다. 지금 매수 탭이죠.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빨리 살려고 100% 해서 5만원치 수수료 빼고 4997로 해서 매수 확인 하면은 리플이 5만원치가 일단 사졌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우린 출금해야 되니까 입출금 상단에 입출금 눌러셔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하루 동안 보지 않게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리플이 사졌죠. 70 리플이 사졌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 리플 라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리플 입금 주의 안내라고 뜨고, 여기서도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거래소 간에 입출금을 할 때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100만원 이상 입출금의 건에 관해서는 연동된 거래소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비트겟 같은 경우는 업비트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그냥 상관없이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겟 거래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화 입출금에서 리플 입출금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우리는 출금을 할 거니까 입금 주소가 아니라 출금 신청 가운데 탭을 눌러줍니다. 출금 주의사항, 반드시 리플 네트워크로 입금한지 확인해라. 우리 아까 리플 네트워크를 했으니까 확인. 요 출금 수량은 5만원치 최대 해서 밑으로 내려서 확인 눌러줍니다. 이것도 확인.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받는 사람 주소하고 태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 태그가 선택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플은 필수 입력입니다. 트론 같이 필요 없는 데는 안 적어도 되는데 리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주소에다가 아까 티켓 다시 가서 카피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태그란에도 여기 카피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들어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내문 나오니까 파란색 아니오 눌러야 됩니다. 네 아니고 아니오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채널 인증은 각자 핸드폰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네이버 인증 아니면 카카오톡 인증으로 옵니다. 저는 네이버 인증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휴대폰으로 각자 하시면 되니까 화면에는 제가 안 띄울 거고 바로 폰으로 날라오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끝나면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니까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출금 진행 중으로 바뀌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길면 3분에서 5분 안으로 입출금이 완료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은 편집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출금이 완료되면 여기가 출금 완료로 바뀌는데, 이 화면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잠깐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바뀌어 있으니까 일단 시간 지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앱 같은 데서 알람도 뜨니까 그거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출금 완료라고 바뀌었습니다. 출금 완료로 떴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는 당분간 안 써도 되고 비트겟으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트겟 우측 상단에 지갑 아이콘 다시 누르셔서 지금 보면 36달러가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왼쪽에 스팟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리플이 69.9달러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팔아서 여기 적혀있는 이 USDT로 바꿔줘야지. 업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할 때 원화, 이 KRW로 거래를 했잖아요. 해외 거래소는 대부분 이 USDT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USDC나 뭐 BUSD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달러 코인은 USDT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거니까 리플을 현물 거래 마켓에서 팔아서 USDT로 바꿔보겠습니다. 현물 거래 시장은 어딨냐? 상단에 보시면 트레이드라고 있죠. 여기 트레이드에 보시면 스팟이 있고 퓨처스가 있고 뭐 마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스팟이랑 퓨처스만. 그래서 먼저 스팟 누르셔가지고 현물 마켓으로 들어오시면 왼쪽 위에 코인 이름이 BTC USD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리플을 팔 거니까 아까 했듯이 XRP로 검색을 하셔서 XRP/USDT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꿔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바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팔 거니까 셀로 바꿔주시고 리미트가 지정가고요. 마켓이 시장이라는 뜻이죠. 시장가입니다. 우리는 시장가로 편하게 팔기 위해서 마켓을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100% 해서 셀 XRP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팔렸다고 뜨고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상단에 그냥 지갑 누르셔도 되는데 SS로 눌러도 돼요. SS 눌러보시면 SS이 자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스팟을 가보시면 아까 XRP가 있던 게 USDT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덜 팔리긴 했는데 아무튼 34달러로 바뀌어 있어요. 이 34달러를 가지고 이제 선물 거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현물 마켓이었고 선물 마켓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상단에 스팟이 아니라 이번에는 퓨처스로 이동을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퓨처스도 마찬가지로 BTC USDT라고 뜨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BTC USDT로 할 거예요. XRP로 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나마 일별 변동성이 조금 적기 때문에 초보들이 하기 안전하기 때문에 먼저 비트코인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로 해보시면 됩니다. 뭐 본인이 해보고 싶으면 말리진 않는데 일단은 여기 영상에서는 BTC USDT로 먼저 거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기 선물거래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좌측에 차트가 있고 중앙에 호가창이 있고 그것까지는 현물이랑 똑같거든요. 오른쪽에도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현물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차트 화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오면은 뭐 1분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세기를 눌러서 일봉 차트, 원데이, 1D 이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차트를 보실 수 있게 하면 좋고요. 차트가 뭐 넓어졌다 찌그러졌다 이럴 때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리셋 차트 뷰를 눌러주시면 차트가 깔끔하게 다시 한 번씩 바뀝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에 스탠다드로 돼 있을 거예요. 스탠다드 차트 말고 옆에 있는 트레이딩 뷰 차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도구들이 생기면서 약간 전문가용 차트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지표 사용이나 도구 사용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익숙해지셔서 트레이딩 뷰로 바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에 있는 게 현재 가격이에요. 48,280. 코인 이름 옆에도 나옵니다. 48,280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원화로 나오니까 뭐 6,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해외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48,3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달러로 보시면 된다는 거. 달러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뉴스 같은 데서도 국내 뉴스에만 뭐 6천, 7천만 원 이렇게 나오지 해외에서 매매하거나 하는 중요 정보는 전부 다 뭐 5만 달러 혹은 숫자 줄여서 48K, 50K 이런 식으로 K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달러에 익숙해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른쪽에 선물거래 화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은 아이솔레이티드 처음에 크로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크로스라고 돼 있는데 크로스하고 아이솔레이티드가 뭐냐? 크로스는 교차 모드라는 걸 말하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모드라고 해서 이 교차와 격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물거래에서는. 근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는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아이솔레이티드로 바꿔주세요. 아이솔레이티드가 일반적인 우리가 현물 거래하는 그런 감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솔레이티드로 해서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둘 다 익힌 다음에 본인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일 때랑 아이솔레이티드일 때랑 다른 게 크로스일 때는 레버리지를 롱, 숏 다 똑같이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격리일 때는 롱 따로 숏 따로 레버리지를 따로따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초록색 빨간색을 누르면은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처음엔 아마 20배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20배로 돼 있을 건데 일단은 연습으로 10배로 해보겠습니다. 컨펌 누르시면 10배로 롱 따로 숏 따로니까 숏 받고 싶을 때는 숏 이렇게 숏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마진 모드와 롱, 숏, 레버리지 배율을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 주문을 들어갈 거예요. 아까 여기 마진 모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물 거래라고 했는데 왜 마진 모드라고 하냐? 선물 거래와 마진 거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금, 투입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팔아서 바꾼 게 34달러였죠. 그 34달러 중에서 내가 이번 매매에서 만약에 절반을 들어간다. 그럼 15달러 대충 들어간다. 그럼 그 15달러가 이번 거래에서의 마진이 되는 겁니다. 증거금이자 투입금. 그래서 마진 거래라는 거는 그런 증거금을 가지고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거를 마진 거래라고 부르고 선물 거래는 한자로 먼저 선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한다는 거기 때문에 롱, 숏
롱숏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 레버리지 쓰니까 마진 거래하고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메인은 우리가 하는 건 메인은 롱숏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 통칭해서 선물 거래로 여기서는 나타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퓨처스 마켓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마진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픈 탭이 있고 클로즈 탭이 있는데 오픈은 매수 창이고요. 클로즈는 매도 창이에요. 주문을 오픈은 넣는 거고 클로즈는 넣어져 있는 주문을 정리하는 메뉴입니다. 우린 일단 주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오픈으로 두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아까 현물 마켓하고 똑같이 리미트, 마켓 이렇게 있는데 리미트가 지정가고 마켓이 시장가고 일단은 시장가로 간단하게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어베일러블이 사용 가능 금액인데 우리 아까 USDT 팔았는데 왜 0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현물 거래에서만 팔았지 그 현물 거래에서 팔아서 현물 지갑에 있는 돈을 선물 지갑으로 안 보냈죠. 우리가 아까 여기 에셋에서 좌측에 스팟이 있고 퓨처스가 있고 지갑이 따로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트랜스퍼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에셋 가볼게요. 그래서 스팟을 눌러보면 여기 USDT를 가지고 여기 트랜스퍼 메뉴가 있죠. 오른쪽에 이 트랜스퍼 메뉴를 가지고 스팟에 있는 거를 USDT M 퓨처 M이랑이 마진이에요. USDT 마진 퓨처스로 보내야 되는데 아까 안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주면 됩니다. 맥스를 눌러주면은 한 번에 컨펌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여기 선물 지갑에 USDT가 사라졌죠? 그리고 밑에 퓨처스에 가보면 퓨처스에 보낸 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상단의 트레이드에 퓨처스를 가보시면 오른쪽에 어베일러블이 34.4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베일러블 사용 가능 자금에 USDT가 들어와 있어야지 이 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이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트랜스퍼 메뉴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뜨거든요. 나중에 거래 종료하고 나서 이 오른쪽에 화살표로 위아래 바꾸면은 반대로 이제 선물 지갑에 있는 걸 현물 지갑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고 일단은 20%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소 매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하면 안 사지니까 일단 20%로 해서 그러면 여기 밑에 코스트가 뜹니다. 코스트라는 거는 이번 투입되는 자금 말하는데 34달러 중에서 20%에서 총 4.9달러 정도가 매수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좋아진 게 예전에는 여기 이게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뜨는 게 뭐냐면은 롱일 때 청산 가격이 얼마고 숏일 때 청산 가격이 얼마고 이걸 미리 알려줘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지금 업데이트 되고 나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강제 청산 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본인이 배율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20%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바이롱 가로에 불리시 돼 있죠. 불리시라는 거는 이제 상승을 말하는데 이 롱은 가격이 오르는 거를 예상해서 내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셀 숏의 경우에는 베어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어리시는 가격 하락하는 걸 말하고 숏을 매수할 경우에는 내가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을 보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게 셀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공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어차피 여기 우리 지금 탭 자체가 오픈 탭이잖아요. 매수 탭이기 때문에 이 셀, 숏을 하는 것도 숏을 주문을 매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롱 주문, 이거는 숏 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롱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장가로. 그러면은 오더 석세스가 뜨면서 시장가 선택을 안 했었네. 지금 오픈 오더스에 대기 주문이거든요. 이게 지정가로 하면서 아직까지 안 사졌는데 이런 경우는 캔슬 올을 눌러주시면 돼요. 캔슬 올 눌러서 주문 취소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켓으로 시장가로 바꾼 다음에 20% 드래그해서 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띠링 하면서 여기 포지션 창에 숫자 1이라고 뜨면서 아까는 오픈 오더스였죠. 이번에 포지션 창에 현황이 뜨게 됩니다.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뜻인데 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PC 버전도 업데이트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예전 영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포지션 현황 화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뜨면은 롱 포지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 글자 자체가 빨간색으로 떠 있으면은 숏 포지션이라는 뜻이고요. 맨 먼저 BTC USDT 이거는 코인 이름이고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이거는 격리냐 교차냐 마진 모드 그리고 롱 이건 롱이냐 숏이냐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레버리지 배율 10배로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짝대기 있는 거는 이거는 ADL이라고 해서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이건 이번에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포지션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아까 주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포지션은 주문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래량 내가 이제 투입한 돈 곱하기 총 레버리지까지. 제가 아까 4.9달러 정도 들어갔는데 수수료 빼고 한 4.8 몇 달러 들어갔는데 레버리지 10배를 썼잖아요. 레버리지라는 게 내가 가진 자본에다가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총 거래량은 현재 48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4.8 곱하기 10배에서 48달러가 내 현재 거래량이고 가로로 볼게요. 가로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코인 진입가입니다. 내가 롱을 48,465달러에 들어갔다 라는 뜻이고 마진은
아까 말했듯이 증거금, 투입금 4.85달러가 마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레버리지 10배를 썼기 때문에 거래량은 48달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진 레이트는 보실 필요 없고 리얼라이즈 P&L도 일단은 보실 필요 없고 제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리얼라이즈드가 아니라 언리얼라이즈드 P&L. P&L이라는 거는 Profit and Loss라고 해서 내 손익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초록색, 빨간색 왔다 갔다 하죠. 초록색일 때는 내가 수익 중이라는 거고 빨간색일 때는 내가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0.01달러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내가 매수한 코인의 실시간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이게 계속 바뀌죠. 여기랑 좀 다르죠. 이게 살짝 다른데 이게 다른 해외 거래소까지 총 이제 평균 총합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걸로 보시는 게 살짝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포지션 TPSL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다음 거 먼저 보겠습니다. ROE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에요. 아까 여기 P&L은 손익을 몇 달러 수익 중이냐 손실 중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P&L이고 ROE는 말 그대로 퍼센테이지로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입한 마진이 4.8달러죠. 그리고 포지션 레버리지 곱한 내 거래량이 48달러입니다. 근데 여기 ROE가 만약에 100%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48달러에 100%를 번 게 아니라 내 마진 기준의 100%인 4.8달러를 번 게 되는 겁니다. 100% 수익이면은 내 원금의 2배잖아요. 근데 원금의 2배라는 게 포지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진을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 초보자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내가 100만 원으로 100배 레버리를 쳤어. 그러면은 거래량이 1억이잖아요. 그래서 100%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와 1억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1억을 번 게 아니라 내 투입금 100만 원의 10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번 게 되는 겁니다. ROE에 대한 착각만 하지 않으시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얘만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Estimated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Estimated가 붙어 있는 거고 Liquidation Price 이게 청산가격, 강제 청산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청산가격 이 가격에 도달할 때쯤이면은 강제 청산을 당한다. 정확하게 여기 안 와도 이 근처에 오면은 강제 청산을 당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820, 43,820 위에 차트 볼게요. 우리 지금 4시간봉으로 일봉에서 4시간봉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지금 롱을 들어갔잖아요. 롱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사자마자 쭉쭉쭉 내려가. 그래서 청산가격인 43,800에 도달한다. 43,800이면 이쯤이죠. 이쯤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떨어지더니 이까지 떨어진다. 어떻게 되냐? 강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강제 청산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투입된 내 마진 증거금 4.8달러가 싹 사라지고 0이 되는 거예요. 현물 거래는 내가 투입한 돈이 사라지진 않죠. 물려도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사라지진 않는데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강제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이 마진이 0이 됩니다. 왜냐?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요. 레버리지라는 건 타인의 돈을 빌려서 뻥튀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배 레버리지일 때는 평소보다 10배의 수익이 나지만 손실을 볼 때는 그만큼 10배 손실이 나서 이 43,820에 도달했을 때는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내 원금이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은 내가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옵션 뭐 해외 대여 계좌 잘못해버리면은 마이너스 나면 그게 빚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코인 거래는 빚은 안 생기는데 대신에 거래소에서 강제로 거래를 종료해버려요. 그냥 거래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 거래 종료. 그래서 강제 청산인데 이때 이 4.84달러가 싹 0이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마진 모드를 아이솔레이티드 모드로 했죠. 아이솔레이티드 모드로 했기 때문에 4.8달러만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크로스 교차 모드로 했을 경우는 이 4.8달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선물 지갑에 있는 29.6달러까지 싹 다 사라져버려요. 전부 다 우리가 처음 가져왔던 34달러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차가 좀 더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격리로 먼저 하시라는 격리는 내가 이 투입된 현재 이 주문에 대한 증거금만 0이 되고 얘가 만약에 청산당해도 여기 남아있는 잔액들은 그대로 안전하게 남아있다.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TPSL 이거는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라는 건데 예약 매도를 미리 걸어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24시간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잘 때라든지 안 자고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팔리게끔 혹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팔리게끔 해주는 거고 수익 날 때 파는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스탑로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산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청산당하면 0이 된다고 했는데 청산당하기 전에 손절을 해서 반이라도 남기거나 아니면 10%라도 남기면은 그 남은 걸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탑로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펜슬 아이콘 눌러주시면 TPS를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Take Profit TP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위아래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보면은 내가 지금 48,600달러에 들어갔는데 5만 달러쯤에 도달했을 때 내가 팔고 싶다. 그럼 여기 5만 직접 쳐줘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 5만일 때 팔면은 32.5% 수익이고 밑에 예상 화면이 나와요. 수익 금액은 1.57달러다. 그리고 손실일 때도 정상 가격이 43,820이잖아요. 근데 내가 44,000쯤 왔을 때 자동으로 팔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1.6 근데 90%쯤 되면 자동 청산될 수 있으니까 44,200 정도 해갖고 마이너스 88%쯤 됐을 때 손절을 하고 싶다 하면은 마이너스 4.26달러가 손실을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펌을 누르면 오픈 미리 주문이 대기 주문에 들어간 거 볼 수 있고 포지션 다시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TPSL에 내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설정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래를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클로즈 프라이스에 시정가로 친 다음에 클로즈를 눌러줘도 되고 시정가로 종료할 거면은 여기 플래시 클로즈를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여기 오픈 탭 말고 클로즈 탭이 따로 있다고 했죠. 이게 매수 탭, 이게 매도 탭인데 이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굳이 이걸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클로즈 탭을 간략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빠른 종료를 하시길 원하면 여기 플래시 클로즈를 누르면 된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사라졌죠? 시장가로. 그 다음에 이번엔 숏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숏은 똑같이 오픈 탭에서 격리 모드 레버리지 10배로 해서 20%만 셀 숏이 숏 주문이라고 했죠? 셀 숏을 누르면 이번에는 밑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뜹니다. 빨간 글씨로 뜨면은 숏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롱과 숏의 유일하게 다른 게 바로 이 예상 청산 가격입니다. 아까는 43,000 얼마였죠? 근데 지금은 53,000 얼마가 됐습니다. 왜냐? 숏은 가격이 내릴수록 내가 수익이 나는 구조고 오를수록 내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53,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강제 청산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격리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가 크게 어렵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10% 더 사고 싶다. 그럼 여기다 10% 더 드래그 한 다음에 지금 숏 주문이니까 그대로 숏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이 자동으로 마진이 아까 4.8에서 9.7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고 청산 가격도 지금 바로 샀으니까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올라서 손실 중일 때 추매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청산 가격이 안전해지겠죠. 그래서 격리 같은 경우는 현물하고 똑같이 그냥 추매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클로즈를 누르고 이번에는 교차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솔레이티드가 아니라 크로스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먼저 시장가로 20%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롱을 누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여기 청산 가격을 볼게요. 예상 청산 가격이 아까 격리일 때는 43,000 뭐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4,000 이렇게 뜹니다. 14,000이면은 지금 일봉으로 바꿔도 저 밑에 까마득하게 14,000으로 솔직히 떨어진다 그러면은 코인판 망하는 거야. 사실 지금 5만원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14,000까지 간다? 그럼 코인판 망한 거지. 시즌3 망한 거지. 근데 그럼 야 이러면 청산 당할 일 없네. 완전 안전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딱 이 레버리지에 대한 우리가 20%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높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청산가도 쫙 올라가는 법이고 그거는 격리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내가 추매를 한다. 지금 20%만 들어간 게 아니라 추매를 해버리면 청산가가 올라갑니다. 왜냐? 교차는 이 증거금 우리가 4.8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증거금이 청산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선물 지갑에 남아있는 잔액들 현재 남아있는 29.6달러가 같이 담보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격리는 왜 이름이 격리냐? 격리라는 거는 현재 투입된 마진과 내 나머지 선물거래 잔액이 별개로 격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격리는 청산당해도 이 마진만 청산당하는 건데 교차 같은 경우는 이 잔액이 내 거래 마진에 추가 담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산가는 엄청 낮아지는데 만에 하나 여기 청산가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이 29.6달러까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금액이 적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마진으로 들어가 있고 잔액이 9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쳐봐. 근데 이 청산가에 도달했어. 그럼 격리는 1,000만 원만 날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교차는 남은 9천만 원까지 싹 날아가면서 1억이 전부 다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근데 그만큼 퍼센테이지를 조금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청산가가 안전하기 때문에 사실 청산 당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야 안전하게 교차만 쓰지 왜 격리를 쓰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게 내가 만약에 지금 롱을 들어갔어요. 갑자기 계속 가격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청산은 안 당하는데 수익도 안 나잖아. 수익을 날려면은 내 구입 가격보다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데 가격이 계속 낮아져 버려. 그러면은 청산은 안 당하는데 도저히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 그럼 추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격리든 교차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줘서 평단가를 낮춰줘야지 내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매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려갔다 치고 지금은 이제 3점 몇 프로 플러스 상태긴 한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0%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추매를 할게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롱 거래니까 롱을 누를게요.
그러면 마진이 9.7로 올라가는데 정상가 보세요. 갑자기 아까 14,000이었죠. 31,000을 2배로 올랐어. 31,000면 32,000이라고 볼게요. 그럼 아까 14,000이었는데 이제 이까지만 떨어지면 청산당해. 왜냐? 선물 지갑에 있는 잔액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는 선물 지갑 잔액이 좀 높았으니까 그게 내 담보에 추가가 돼서 정상가를 안전하게 해줬는데 내가 평단가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했더니 정상가가 확 올라간다. 경리는 반대요. 경리는 내려갔을 때 추매를 하면은 정상가가 오히려 내려가요. 경리는 손실 볼 때 추가 매수를 할수록 현물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현물하고 똑같이 물타기를 하는 개념이에요. 경리는.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안전해지는 거고 교차는 반대로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내 정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외부 지갑에서 다시 여기다가 트랜스퍼를 통해서 돈을 더 넣어줘. 증권을 보충을 해줘. 그러면은 또 이게 내려갑니다. 왜냐면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일 때 청산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한 번에 청산당하기 위험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추가 금액을 납입하는 거예요. 납입하다가 결국 한 번에 청산당하면은 싹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교차가 처음에는 경리보다 좀 위험하다는 거. 본인이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면은 타점이 진짜 좋다. 난 추매를 안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교차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추매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리로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아있는 잔액을 거의 없게 만들어서 다 추매를 했다. 5달러가 남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보세요. 정상가가 43,000 아까 경리하고 거의 똑같아졌죠. 잔액이 없으니까 정상가가 쫙 올라가는 거야. 리스크 자체가 경리는 추매를 할수록 안전해지고 교차는 추매를 할수록 위험해진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는 먼저 경리로 시작을 하시라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플래시 클로즈를 통해서 거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야 거래를 다 끝냈다.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거래를 다 끝냈다. 다시 업비트로 돈을 번 걸 출금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단축키가 있죠. 트랜스퍼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아까와 반대로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USDT-M 퓨처스 선물거래 지갑에서 스팟 현물거래 지갑으로 USDT를 보낼 거다. 올 누르면 전부 다 컨펌 누르고 다시 오른쪽 상단 에셋 지갑을 가보면은 아까 퓨처스에 있던 게 0이 되고 다시 스팟으로 가보면 다시 이제 USDT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리플로 사서 업비트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현물마켓 가야 되니까 상단의 트레이드에 스팟 가셔가지고 BTC USDT를 XRP 여기 즐겨찾기 해두시면 편해요. 별표 체크하면 되죠. 별 체크돼 있죠. 그래서 별 체크돼 있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별 누르면 이렇게 즐겨찾기만 뜨거든요. 그래서 XRP USDT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바이로 합니다. 아까는 셀이었고 이번엔 사는 거니까 마켓으로 해서 100% 바이 XRP 하면은 이제 리플이 사진 겁니다. 다시 지갑 SS로 가서 현물로 가면은 이제 USDT가 다 리플로 사줬죠. 이번에는 위드드로우 출금을 눌러서 네트워크는 리플 네트워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금 주소하고 태그를 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엔 반대로 업비트에 있는 리플의 입금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업비트로 가서 입출금 상단에 입출금 눌러주시고 다시 아까 왼쪽에 리플을 눌러줍니다. 리플 여기 없으면 여기 검색에다 리플 치면 돼요. 리플 눌러서 이번엔 입금 주소 그대로 여기 밑에 입금 주소를 복사. 비트겟이 또 좀 바뀐 게 주소록에다 추가가 된 것만 PC에서는 주소록에 추가가 돼야지 출금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AD withdraw 어드레스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ADD 어드레스를 쳐서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 주시고 노트가 태그예요. 노트 태그해서 복사해서 나가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이건 패스워드 없이 하고 싶다면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은 주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주소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입금 주소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면은 업비트 리플에 제가 등록해서 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주소하고 태그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틀릴 이유 없이 안전하게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은 all 한 다음에 위드드로우를 눌러줘요. 그리고 확인 어그리 누르면은 처음에 이제 펀딩 비밀번호라 해서 출금 비밀번호라는 걸 설정하라고 뜰 거예요. 그럼 출금 비밀번호 설정해주고요. 숫자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일로 인증하는 거 샌드를 누르면은 메일로 1분 안에 인증번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OTP 혹은 2차 인증이니까 뭐 이메일이면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구글 OTP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구글 인증을 해서 2차 인증을 끝내면 컨펌. 첫 기기 등록부터는 60분 동안은 출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60분 지나서 컨펌을 누르면 출금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편집을 해서 이따가 60분 지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60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출금 누르고 출금 비밀번호 치고 메일 인증 보내고요. 구글 OTP까지 치고 컨펌 누르면 이제 출금이 완료됐다 뜹니다. 마찬가지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업비트로 들어오거든요. 여기 리플이 지금 0인데 수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 리플 거래소 가서 팔아서
원화로 바꿔주신 다음에 출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겟 거래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거래소 수수료 할인받고 가입하는 법부터 업비트에서 전송용 코인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법, 그리고 현물마켓에서 팔고 선물 거래하고 나중에 다시 현물마켓에서 리플로 사서 업비트로 다시 보내는 것까지 쭉 이어서 알려드렸으니까 모바일로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모바일용 영상도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